최근 당진시가 조직 개편을 위해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가 각종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급식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제시돼 학부모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형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국립의대 신설도 강력히 촉구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과도한 학생인권보호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태안에서 홍합을 채취하다 실종된 2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금산에서는 승합차가 경운기를 들이받아 70대 경운기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당진시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직 진단 용역을 실시했는데 용역 결과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당진시의 조직 개편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지역 급식팀 폐지를 두고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당진시는 내년도 조직 개편을 위해 맡긴 사무기능 효율화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지역급식팀 폐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급식팀을 폐지하고 공공급식 지원센터 업무를 당진교육지원청에 이관하겠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교육지원청 이관이 어려우면 민간업체에 위탁하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지원청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센터를 운영할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전국 교육지원청 중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은 당황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당진시로부터 받은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 지역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민간에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운영했을 때 원산지 허위 표시와 운영비 논란 등 문제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2015년에는 민간 위탁을 맡은 업체가 애호박을 4,000원에 매입한 후 학교에 11,000원에 공급하는 등 폭리 의혹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당진시는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 2019년 급식지원센터를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다시 민간 위탁으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아이들의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민간 위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당진시하고 학교하고 사이에 이제 민간 업자가 하나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단체가 이걸 통해서 이렇게 이익적인 접근으로 통해서 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거 다 어긋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부모들도 민간 위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대 사명은 시작한 지 하루 만에 10,000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먹거리 안전을 위해 기존 방식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학부모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학교 급식이 민간 위탁으로 전환되었을 때 이윤 취급으로 인해서 이제 급식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것인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걱정하고 있고요. 당진시가 용역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전한 가운데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하며 충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료가 붕괴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국립의대 신설은 대통령의 지역 공약이기도 하다며 의대 정원 확대 범도민 추진위원회 등을 결성해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만 해도 전국 평균 기준 의사 수가 최소 5,000명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겨우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국립의대가 없는 지역은 저희 충남을 포함해 3곳뿐입니다. 충남도는 도민의 생사가 걸린 국립의대 신설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충남 학생 인권 조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충남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학생 인권 조례로 인한 과도한 학생 인권 보호가 교권 추락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지철 교육감은 교권은 침해의 12.5% 정도만 학생에 의한 것이라는 통계가 있다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충남 학생 인권 조례 폐지안은 주민 청구로 충남도 의회에 상정됐으며 현재는 시민단체가 법적 대응에 나서 다음 달 중순까지 효력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태안에서 홍합을 채취하다 실종된 20대 남성이 이틀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18일 낮 12시 40분쯤 태안 파도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실종된 남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남성은 지난 16일 정오쯤 해수욕장 인근에서 실종됐습니다. 해경은 시신을 모항항으로 이송하고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충남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6시 50분쯤 금산군 부리면의 한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승합차가 경운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를 몰던 70대 남성이 숨지고 옆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승합차 운전자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천휴게소 인근에서 주행 중이던 화물차가 정차 중이던 도로공사 안내 유도차를 들이받고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가 다리를 크게 다치고 의식을 잃은 채 구조돼 인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유도차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지난 뉴스에서 이동 노동자 쉼터가 정작 노동자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동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한 충남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는 소식인데요. 네, 충남도 이원복 노동정책팀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먼저 이 충남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어떤 곳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는 지난 2월에 고용노동부가 플랫폼 종사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선정되면서 총 사업비 4억 4천 중 국비 2억 2천을 지원받아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종합지원센터는 일하는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이동노동자들에게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쉼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휴게 시설은 물론 탕비실, 휴대전화 충전기 등 비품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생수와 물티슈, 손소독제, 우이나 쿨토시, 핫팩, 발열조끼 등 혹한기 혹서기에 이동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계절별 물품 및 안전물품도 제공합니다. 네, 센터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10월 18일에 천안시 서북구 이동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는데요. 센터는 천안 서북구 두정동과 동남구 신방동 2곳, 그리고 아산 용화동, 서산 읍내동, 당진 대덕동 등 각 한 곳씩 총 5곳이 운영됩니다. 천안 서북구를 제외한 4곳은 무인 쉼터를 운영하게 됩니다. 네, 이 쉼터가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충청남도는 연말까지 15개 시군에 총 44개의 연계형 쉼터를 발굴해서 이동 노동자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방침인데요. 이 과정에서 소규모 간담회를 진행하고 쉼터 운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서 개선해 나갈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회 안전망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쉼터를 통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저희 충청남도에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충남도 이원복 노동정책팀장이었습니다. 104회 전국체전이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네,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이 참가한 이번 전국체전은 개최지인 전남의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의 주요 성과들 정리했습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13일 전국체전 성화가 목포 종합경기장을 밝히며 피어올랐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남 각지에서 펼쳐진 49개 종목 경기에 국내외 선수단 등 3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지방 시대를 거쳐 처음으로 전국체전이 생명강 전남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도 전국체전에 대거 출전하면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특히 수영 종목에서 황선우 선수 등 4명이 5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육상과 사격, 역도 등 5개 종목에선 한국 신기록이 나와 전국체전이 체육 발전 촉진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400개 넘는 메달을 획득하면서 종합 1위에 올랐습니다. 개최지인 전라남도는 배구 종목에서 금메달 2개를 따는 등 선전해 종합 3위를 따냈습니다. 전라남도가 전국체전을 체육인들의 축제를 넘어 문화체전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만큼 지역 곳곳엔 볼거리도 풍성했습니다. 국내외 방문객이 전국체전을 찾으며 목포시는 올해 1,000만 관광객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대회 개최로 체육 기반 시설을 확충한 목포시는 스포츠 대회를 잇따라 개최할 예정으로 체육 선진 도시로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이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이번에 종합 경기장 1,100억짜리를 건립했습니다. 이것은 목포의 스포츠의 랜드마크가 되겠습니다. 내년 전국체전 개최지인 경상남도 김해시는 친환경적이고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진 체전을 만들겠다며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서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이 전국체전에서 9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먼저 서산시청 카누팀은 지난 14일부터 사흘간 열린 경기에서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을 각각 하나씩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 강신홍 선수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금메달을 차지하며 전국체전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서산시청 사격팀도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 등 모두 6개의 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이은서 선수는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를 목에 거는 등 활약을 펼쳤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 회복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포럼이 당진교육지원청에서 열렸습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당진지회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이병도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송노섭 단국대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대립하는 것이 아닌 함께 보호돼야 할 가치라며 입을 모았습니다. 학생들의 인권과 선생님들의 교권은 절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이런 포럼이 실시되었습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인권이 존중되고 교권은 교권이 회복되는 관계가 될 때 대한민국 사회가 정상국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 소식입니다. 충남도가 청년 실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를 청년 정책에 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청년들은 가장 필요한 일자리 정책으로 대규모 투자와 기업 유치를 꼽았습니다. 또 가장 필요한 주거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네트워킹 지원이라고 답했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청년 기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방침입니다. 예산 황새공원이 올해 생태 관광 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고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생태 관광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황새공원은 내년부터 운영비 약 9천만 원을 매년 지원받게 됩니다. 또 2026년까지 사업비 약 12억 원을 투입해 황새공원과 보강지 등 둘레길을 연결하는 4.3km 구간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오는 24일부터 열흘간 당진에서 전국 종별 배드민턴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당진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며 전국 50개 팀 53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합니다. 전국체전 일반부 단체전에서 종합 3위를 달성한 당진시청 배드민턴 선수단도 참가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